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해 공동대책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의 철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획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의 주제는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민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홍보보다는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가 한 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적립해서 돌려주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합니다. 모집 인원은 4천 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성병관리소를 보존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소요산 주변 지역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병관리소 철거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대책위가 지역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에 자리한 성병관리소입니다. 지난 1970년대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정부가 여성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 수용하는 등 인권 유린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곳 성병관리소를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 한 발 더 나아가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여성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참여단체는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과 경기여성연대 등 약 10곳. 관계자들은 앞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안양, 안산, 평택, 기타 등등의 많은 지역에서 이 성병관리소의 역사,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아픈 역사는 단지 동두천만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고. 공동대책위에서 현재 예의주시하는 것은 동두천시의 철거 결정 여부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성병관리소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곳을 오가는 출입문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소요산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발전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 동두천시 관계자는 성병관리소의 철거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는 것이 맞는지,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원회 활동이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5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사람들의 참여가 점차 늘면서 제도가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보다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며 연말까지 기초지자체별 수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 고향사랑 기부금법에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을 투입해 해안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를 1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 명확한 안을 내놓기보다 사용처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경북 안동시와 강원도 횡성군 등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방안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기금 사용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안동시에서는 고향사랑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각 분야별로 정림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기금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펼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주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을 2, 3년 정도 모금한 후에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기부자들도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신중하게 투입할 방침입니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각 지자체의 국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기도청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획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의 주제는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입니다. 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남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획 사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19년부터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요. 코로나로 잠시 2, 3년 중지됐다가 올해 4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사진전을 열게 됐습니다. 사진전을 열게 된 계기는 당시 상황을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도의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전을 통해서 당시 광주 시민들의 위대한 민주정신을 기억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 동력으로 사실 삼고자 이렇게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기도청에는 어떤 사진들이 전시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발단이 됐던 대학생 시위부터 계엄군의 잔인한 탄압, 그로 인해서 광주 시민 전체로 민주화 운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좀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몇 장 안 되지만 한 3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사진전을 찾은 도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물끄러미 이 기획전을 아마 감상을 하고 그렇게 본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우리 용인시 의회에서도 오셔서 이게 그 사진전 하는 게 굉장히 뭐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심각한 사진전에 대해서 광주에 그 일어났던 광주항쟁 당시에 그 생생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역사를 정확히 알고 또 기억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사진전의 의미도 깊어 보입니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도의회의 각오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위대한 저항 정신과 우리 대동 정신은 우리의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400만 경기 도민의 대표로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도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광주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 나라방송이 지난 17일 의정부시 가족센터에 2023 사랑의 마음 나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나라방송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는데요. 마음 나눔 꾸러미는 쌀과 두유 등 헬로티비 제철 장터에서 구매한 식료품들로 구성됐습니다. 나라방송의 임직원들과 의정부시 가족센터 관계자들은 꾸러미를 직접 제작했는데요. 의정부시 가족센터는 기탁받은 꾸러미를
한부모 가정 등 100가정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이 적립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 2천 원을 지원해 2년 후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 노동자입니다. 사업 참여자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야영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에 위치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행위와 미신고 식품 접객업 운영, 야영장 주변 산지 무단 훼손 행위 등입니다. 또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두천시가 성남시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두천 지역 선수들은 18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16위였던 동두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2계단 높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